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정적 인식 제가 말씀드려 왔잖아요. 음, 우리가 배우자의 단점에 주목하기가 쉬우니까 뭘 봐야 돼요? 장점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배우자라면 나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죠. 그쵸?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배우자라면 그 대신 회사 일이나 집안일 날 좀 신경을 덜 쓰게 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 나으신지,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 나으신지. 그쵸? 아마 잔소리를 하시는 분은 잔소리 듣는 건 더 힘드실걸요? 본인 성품이. 그쵸? 그래서 그냥 잔소리 좀 안 하게 하면 안 돼. 이럴지 모르지만,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괴로우신 분들은. 성향상. 그쵸? 예, 교정적 인식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그, 좀, 이제 균형적 인식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타당할까서 타당하지 않을까서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교정적 인식을 제안을 해드리는데, 제가 무릎을 친 속담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썼습니다. 아, 네, 조사님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 비판적 사고 이런 표현 안 해도. 은혜는 왜 바위에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쵸? 원하는 왜 물에 새겨야 돼요? 잊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누가 고맙게 해주면 한 해, 두 해는 그 고마움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에이, 뭐 도와주만 하니까 도와줬지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 도와주면서 또 뭐 좋았던 점도 있어. 뭐 자기가 좋았던 점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정당화하면서 그렇게까지 고마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퇴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는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직도 내가 잊지를 못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뭐, 왜요? 단점에 집중하니까. 단점이 날 불편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교훈적 인식에 딱 맞는 속담입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그래서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면 상대방의 단점은 잊으려 노력하고 상대방의 장점은 기억하고 감사하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런 문제가 제일 큰데, 음, 상대 배우자가 나의 장점은 하나도 기억 못 해주고 단점에만 주목을 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쵸? 네, 나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단점은 좀 잊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장점은 기억하고 감사하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점을 잊으려고 노력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 웬만해서는요, 아주 특별히 너무너무 존재가 왜곡된 사람 아니면 이쪽에서 자기의 단점을 흘려보내주려고 노력할 때 그게 근본적으로 고맙습니다. 사람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고마워서, 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을 할 때, 저 이거 보통 이건 정상적인 경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막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이러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조금 알아서 그 의도에 맞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문장만 딱 따서 이해를 하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전체 맥락 속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보면 나는 그 사람의 실제 잘못보다 더 잘못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등을 할 때. 그쵸? 갈등을 할 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막 화가 막 부글부글 그렇게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답은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잘못했다가 팩트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뭐 해겔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홀이 되어서야 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뒷북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었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이제 이게 10년, 20년 지나서야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해하는 게 좋잖아요. 한 달 전에 갈등했는데 한 달 뒤에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물이 넓어져 갖고. 이해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음,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문학 강의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좀 이해를 해주고 양보해 주시고 이런 노력들을 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러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냐고. 네, 언제까지. 근데 기준은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까지죠. 사실은.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준다라고 느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저. 근데 지금 막 성질 나는 대로 하면은 막 쏟아붓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글쎄요. 나중에, 나중에 그 사람을 더 이해해 줄 걸 하고 후회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와 나 진짜 그때 죽어라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 이해하느라고 너무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던 게 잘 됐었다.' 이런 게 좋으세요?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내 성격 성질 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아유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해 주고 사랑해 줄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지금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느라 힘든 게 나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 아픔의 총량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질 나는 대로 하고 나중에 덜 사랑했다는 이유로 후회하면 머리 아픔의 총량이 같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더 이 후회가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느라고 힘들면 나중에 후회는 덜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은 줄이죠.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은 줄이기 때문에 음 지금 성질 내는 대로 하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성질 나는 대로 좀 성질을 죽이고 성질 나는 대로 못하고 성질을 좀 죽이고 지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느라 힘들어도 나중에 나를 돌아봤을 때 '아 뭐 모르겠다. 그때 더 이해하고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다시 그때로 가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해도 나는 더는 못했을 것 같다. 그때의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러고 인제 나를 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머리 아픔을 택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인제 지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느라 힘든 것에 머리 아픔의 총량이 더 적다고 보죠. 예. 그 실제로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회는 두고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요 시점에서 하는 거지만. 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